안녕하십니까. 현장중심 보상TV 박재병입니다. 오늘은 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그리고 최근 산업단지가 지정된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사업구역 내를 한 번씩 계속 돕니다. 건강도 챙기고 또 그리고 이상하게 영업하는 분들을 조금 경계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이제 무허가 건축물 그냥 허가받지 않고 농막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 분이 이제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질의했을 때 어떤 컨설팅 업체가 와서 자기들이 받아주겠다, 다른 데서도 받은 사례가 있다 하면서 착수금 300에 뭐 성공부 700 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거기 있던 지인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게 뭐 틀리다고, 그런 방식이 틀리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 같으면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분도 300만 원을 주지 않고 일단은 더 앞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갔는데요. 그런 분들의 영업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맡길 것 같아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했을 때 저도 그런 식으로는 영업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런 사업구역에서 왜 문제되냐면 우리가 저 멀리 보이듯이 저는 아파트 그리고 저런 주택, 잘 지어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지어졌고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부터 살고 있었다면 당연히 뭐 이주자 택지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문제되는 게 처음에 보셨듯이 저런 축사를 개조해서 이제 사육사 그런 옛날부터 그래서 방을 두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저런 경우에 무조건 못 받는다 원칙은 아니죠. 못 받는 게 원칙이죠.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정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이주자 택지 등의 이주 대책에 관한 재량을 가진 사업 시행자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사업 시행 초기보다 진행되면서 어떤 보상 협의회나 그리고 또 이주자 대책을 잡을 때 어떤 재량 행사 범위 내에서 어떤 건의나 민원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송 가서만 이겨서 하겠다, 이건 상당히 드물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비용을 들여서 리스크잖아요. 사실 이쪽 껴는 것도 억울한데 그냥 300만 원 날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원 날린다 생각해 보세요. 참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런 영업 방식도. 이와 유사하게 우리 재개발이나 재개발단지, 특히 주택 재개발단지 가면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일부 업체에서 영업 보상을 내가 자료를 만들어서 많이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책자로 해서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뭐 80만원,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300, 1000만원을 받는 그렇게 영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그분의 영업이 잘못됐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 자료가 잘 되어서 제대로 반영을 받으면 뭐 서로 좋은 거니까요. 근데 제 경험상 그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졌느냐, 감정평가사들이 그걸 보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우가 많은지 그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항상.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영업하면 저도 그렇게 만들어서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줄 수 있다. 당신이 제공하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해서 정리해서 주면 되니까. 단순 정리 작업이라 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적게는 80, 많게는 300, 500, 1000 이게 받는 것이 상당히 그게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맡기나 마라, 그런 영업을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 같으면 안 맡겨요. 저 같으면 안 맡기고 그냥 간단하게 컨설팅이나 아니면 정액 업무를 이제 자문 상담 이런 정도에서 업무를 맡기지, 그렇게 했다가 사실은 이제 제가 현장 가서 만나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잘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훑어보면 아주 멋집니다.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정말 보기 좋고 잘 정리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들 입장에서 그게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인지, 자료는 잘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감정평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건지, 그 8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최근에 또 이와 유사하게, 그거는 이제 재개발도 아니고 산업단지도 아닌 공공택지지구 사업지구를 갔는데, 뭐 법무법인에서 막 처음에 1,500만원 컨설팅을 받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공보수를 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답답한 건, 그렇게 돈을 주고 했는데 결국 해준 게 없다. 얼굴 한 번 안 비치더라. 영업할 때 한 번 봤는데 그 다음에 없다. 그리고 뭐 현장 한 번 안 오더라. 그런데 벌써 수용 재개를 끝나고 이의 재개를 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보상금 정액, 그리고 보상금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이 있겠죠. 근데 그 전략을 의뢰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답답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솔직히 소위 갈아타기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맡기게 됐는데, 돈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의뢰를 받았으면 그분이 뭐가 궁금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쉽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안내해드리면, 네가 알아서 하지, 자꾸 전화지,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시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알고 어떻게 진행 알아야 된다 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그분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보면 소송에서 우리가 보상금 청액 소송에 있어서 소송에서 어떤 쟁점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실제로 해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뭐 현장 감정 갔다 왔지만, 수용, 이의 재결, 협의 단계에서 나름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사실 소송에서는 리스크가 있어요. 소송에서는 리스크가. 패소하면 돈을 많이 부담해야 되잖아. 감정비부터 해서 뭐 성질변경 등은 특수감정하고 이러는데 그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 커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는 한 그 리스크를 감당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700만원, 300만원 수임료 외에 300만원, 700만원 더 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렇죠. 그 결과는 누구라도 장담 못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판결할 때 판사. 판결하기 전 마음을 가지고 두드리기 전에 판사만 알 수 있지 누구라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죠. 사실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상금 증액 관련해서는 소송에서 크게, 제가 지금까지 진짜 큰 이슈가 된 사건을 잘 해결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상금 증액에 있어서는 리스크를 감당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변호사건, 의뢰인이건 수임이건.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해보에 소용없네, 이런 결과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현장 다니면서 뭐 현장 중심 하는 얘기는, 협의 때부터 수용, 이의 재결 단계에서 어떤 사업 시행자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쉽진 않아요. 잘 안 될 때도 많고요. 하지만 그걸 놓치면 더 힘들어지고 더 안 되는 거죠. 그냥 굳어지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견서 한 장, 이의신청서 한 장 소장 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억울한 거에 대해서 진짜 진솔하게 한번 따져보고, 진솔하게 한번 추진해보고, 그게 되든 안 되든, 될 가능성이 있다면, 너무 억울하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면 서로가 결국은 만족하더라고요. 억울하죠. 돈 못 받은 게. 그렇게 삽질하면 쏟아내가지고 안 오르면 비용도 안 나오는데 사실은. 그리고 또 할 말도 없어요. 결과가 안 좋으니. 그러니까 그때 너무 억울한데, 그래서 술 한잔 하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마음은 그렇게 쓰러지지 않아요. 대충 해서 돈 많이 받아도 너무 속 실 때 있거든. 너무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넋두리를 많이 했습니다.
보상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